체감 경기가 최악이다. 이러다 위기 덮친다. 저는 이 말을 선택해서 제목을 달면서요, 제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고요? 사실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는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이러다 위기 덮친다 제목을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았느냐? 사실은요, 코로나19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는 V자 반등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복합위기가 와서요, 이게 계속 저성장의 덫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감 경기가 최악이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겁니다. 게다가 이 저성장이 길어지면 저는 이러다 위기 덮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지표를 보면요, 2024년 1월입니다. 1월 전산업 경기 전망 지수 68입니다. 68. 이게 기준선이 여러분 100이거든요. 이 100인데 68이면 전산업의 경기 전망이 솔직히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지표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장기 평균이 77인데 77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 때 말입니다. 3월에는 54, 4월에는 51, 5월에는 53, 6월에는 56 이렇게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말입니다. 1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갔다고 봐야 되나? 1년 동안? 1년 동안 간 게 2021년 1월이 77이니까. 아니 그 전에 2020년 11월에 78이니까 1년 동안 갔다고 봐야 되나요? 장기 평균을 넘어섰으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은 보세요. 2022년 지금 12월에 7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9월에 78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1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성장이 계속 길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작년 12월에 70이었는데 2024년 1월이 전망이 68이라는 겁니다. 더 낮아졌잖아요. 와, 이거 봐라. 예상했던 것보다가 경기 회복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지표로 보면 경기 회복이 아니라 지금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전 산업에 대한 업황이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가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경기 회복이다, 반도체가 살아났다, 난리 났다 이야기하지만 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전 산업에 대한 업황을 봤으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으로 나눠서 봐도 역시입니다. 역시. 지금 11월, 12월은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70을 기록을 했거든요. 각각. 그런데 1월에는 69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최악은 아니에요. 2020년 5월에 49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의 위기처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것, V자 반동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저성장의 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가면요, 2022년 연말부터 최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분기수로 보면 6분기가 넘게 지금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제조업이 69라는 것은 장기 평균이 79인데 지금 제조업의 업황이 엉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전망은 68입니다. 12월은 70이었거든요.
11월은 69였는데 좀 좋아졌다 했더니 1월에 다시 망가졌어요. 여러분 1월은요 명절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서비스업, 비제조업이라는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의 업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이 허우적거림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요. 금리가 많이 내려가야지 이게 허우적거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앞으로 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의 저성장 늪 쉽지 않고요. 금리를 낮출 때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금리를 낮췄을 때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리를 낮추잖아요. 이때 말입니다. 충격이 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4였잖아요. 거의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거든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요소 중에 경제 성장률로 하면 소비, 수출, 투자잖아요. 그중에 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0%인데 작년에 마이너스예요. 올해도 마이너스가 되면요. 저는 우리 경제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결국 저성장이 오래 가서 위기가 덮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6년간의 경제성장률 평균을 보면요. 6년간 2%가 안 됩니다. 지금 연평균으로 따지면 1.96%입니다. 심지어 올해 LG경제연구원에서는요. 1.8% LG경영연구원이죠. LG경영연구원에서는 1.8% 예상합니다. 2%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요. 1.4%라고 이야기하지만 LG경영연구원에서는 1.3% 예상하거든요. 결국은 저성장의 고리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의 늪이 저는 굉장한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성장이 길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저성장의 깊이는 저는 점점 깊어진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뭔가 좋아진다는 조짐은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어진다 보다 여전히 불안하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자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성장이 길게 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 당연히 찾아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